안녕하세요. 세종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문현입니다. 공부하는 학부모 1탄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준비 총 5부 50강 중 1부 고교학점제 이해 고교학점제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초등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4강 영상입니다. 4강 영상은 내용이 많아 상하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지난 3강은 고교학점제는 왜 하는 건가요? 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제도로 논의된 이유, 비전과 지향, 미래상 등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이라고 하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고 그 고민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과목 선택권을 중심으로 자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을 교육의 본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강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3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이지만 그 안 내용으로는 작게 5, 6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있을 세부 강의에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2강에서 학점과 단위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단위제 교육과정에서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바뀝니다.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가 아니라 학점으로 전환됩니다. 1단위는 50분 기준으로 17회, 17주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라면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 16주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조정됩니다. 이미 2강에서 계산 공식까지 해서 제시한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수업량이 적절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표와 같이 교과에서 6학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6학점이 각각 줄어듭니다. 표처럼 지금의 단위제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 봉진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그 영역입니다. 자율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 학급회 활동 등이 대표적이고 학교에서 금연 캠페인 교육, 인권 평화 교육 등 각종 범교과 활동도 포함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잘 아시죠? 예술체육활동, 실습 노작활동, 학술 문화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이 있고 실제 고등학생들은 정규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경합니다. 정규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의 시간, 즉 시수로 학교에서 명확하게 잡아놓은 시간에 하는 동아리 활동이고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모여 스스로 지도교사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전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이 지나치게 활성돼서 과도하게 서너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해서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 동아리 1개만 할 수 있고 기록도 동아리명 정도만 기록합니다. 진로 활동은 진로를 찾기 위해 자기 이해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전담 교사가 진로 수업 시간 이외에 진로 상담 활동, 진로 캠프, 진로 관련 각종 대회 등이 기록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 내 봉사활동, 학교 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표와 같이 크게 바뀝니다. 봉사활동은 사라지고
동아리 활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율활동 중 자치활동은 별도로 남고 적응활동이나 창의적 주제활동은 탐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진로활동과 합쳐져서 진로탐구활동으로 변화됩니다. 24단위에서 18학점으로 조정된 창의적 체험활동 중 2분의 1인 9학점은 진로탐구활동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동아리활동과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9학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에서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동아리 활동을 더 강조하는 학교는 동아리 활동에 더 학점을 많이 부여하고 자치 활동을 중시하는 학교는 자치 활동에 더 많은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 터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진로 탐구 활동이라는 이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듯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강조하는 만큼 창체에서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해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에 힘을 키우고 주제 중심 학습 등 수업과 연계해서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체 영역을 도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만큼 진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융합활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입, 진학에서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는 선도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부 15강에서 실천 사례를 가지고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174학점 교과는 학생 선택 중심 과목 구조로 개편됩니다. 주로 고1에서 배우는 공통 과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목고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전문교과 1을 보통교과로 편제합니다. 지금도 특목고에서 개설되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 등 전문교과 1을 진로선택으로 전환해서 일반고에서 개설하는 만큼 고교학점제에서는 특목고 개설 과목인 전문교과 1을 선택과목으로 아예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개설되는 전문교과 2만 남아 굳이 1, 2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개설 과목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편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융합선택 과목입니다. 기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외에 융합선택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융합선택 과목은 이처럼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체험과 응용 과목인데 학생과 교사가 협업해서 설계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즉 고시된 과목이 아니어도 학생들이 희망하거나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창체의 진로 탐구 활동과 마찬가지로 대입과 진학에서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학교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수업 일수만이 아니라 성취도,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미 2강에서 고교학점은 A, B, C, D, E, I로 구성되고 대학의 F에 해당하는 것은 I로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표와 같이 성취도를 보면 90% 이상, 즉 90점 이상은 A, 80% 이상 90% 미만은 B, 70% 이상 80% 미만은 C, 60% 이상 70% 미만은 D, 40% 이상 60% 미만은 E, 40% 미만은 I입니다. 퍼센트를 점수로 생각하면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성취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과목 이외에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에서 성취평가제가 실시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유념하세요.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다음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목명, 학점수,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입니다. 이를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공통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학교가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행 진로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듯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돼도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인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표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석차 등급이 제시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석차 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입니다. 이는 상대평가를 의미하겠죠. 절대평가를 앞서 제시하였듯이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성취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대평가는 점수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그 학생이 어느 비율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1등급은 전체 중 상위 4%입니다. 100명이라면 4명이 1등급을 받는 셈입니다. 2등급은 1등급 인원을 제외하고 4에서 11%이니 7%에 해당됩니다. 3등급은 1, 2등급을 제외하고 11%이니 12%에 해당됩니다. 4등급은 23%이니 23%에서 40%이니 17%입니다. 딱 가운데인 5등급은 40%에서 60%이니 20%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최하위 등급은 9등급을 역순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등급과 정반대로 9등급은 전체 중 하위 4%입니다. 96%에서 100%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100명 중 96등, 100등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는 겁니다. 8등급은 9등급을 제외한 89에서 96%니 7%에 해당됩니다. 7등급은 77%에서 89%로 12%에 해당됩니다. 9등급은 60에서 77%니 17%가 해당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면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 그래프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학생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0점 점수 중 99점을 받았더라도 100점을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 중 4% 이상이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는 셈입니다. 이는 수능 9등급제와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4부 6강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다시 학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I학점이 생기는 것이죠.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F학점은 회율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불완전한이라는 incomplete I학점을 사용합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I에 해당됩니다. I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I를 받은 경우 보충이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러지 않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한 2는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충이수는 대학에서 미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도에 수강하는 제2수 방식은 아닙니다. 별도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과정을 일과 후 또는 방학 때 수강하는 방식의 보충이수를 의미합니다. 표와 같이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점 취득 방식은 학업 성취율 2 이상과 과목 출석률, 즉 각 과목 총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적은 무관하고 전체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학년 진급을 하는 것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혹 내 아이가 이수를 못해서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시죠.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책임 교육을 다하려는 의지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교사들이 온전히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에 충실하고 평가 이후에도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챙겨서 미이수를 방지해야 하니 교사가 가장 힘듭니다.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 중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경험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학교 밖 경험도 강조하면서 학교 경계가 확장됩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3부 6강, 4부 13강에서 더 자세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가이드란과 같이 학교 밖 교육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 주목해 주세요. 무작정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진로 적성과 반드시 연계된 내용이어야 하고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하기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에 한해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사회 기관은 교육감 승인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사교육기관이나 사설연수원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전체 192학점 일부에서만 제한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학교 밖 교육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교육청에서도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 청소년 체험시설, 더 나아가 마을교육까지 학교 밖 교육 인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넘어 학교 밖 마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학습장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러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그 경험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를 찾아 진학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4강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핵심 변경사항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4강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상하로 나누어 영상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고교학점제 큰 변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4강 하에서는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고학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